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윤석열 후보 가족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 결정이 나왔는데요.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알아봅니다. 윤 후보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하나는 제거되고 이제 하나가 추가된 상황인데 먼저 장모와 관련해서요. 1심 이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. 자, 시청자들도 이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. 윤석열 후보의 부담이 사라지는 건가요? 네, 일단 이 무죄 선고가 나오자마자 제가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악재를 털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. 이 민주당은 이 윤석열 후보 본인과 부인, 본인 장모를 엮어서 본부장 리스크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이 가운데 장 리스크를 떼버렸다.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겠죠. 물론 이 장모 최모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선 날인 3월 9일 전에 나오긴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 장모 최 씨는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,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등으로도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역시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긴 어려운 상태입니다. 그동안 장모 문제로 윤 후보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 이미지에 상처가 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.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정과 상식 이미지를 되살리고 이재명 후보 의혹에 대한 강공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. 반면에 김건희 씨 부인 관련해서는 오늘 교육부가 국민대의 겸임 교수 임용을 취소하라는 이 결정을 내렸어요. 자, 임용 지원서 상에 이제 학력과 경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건데, 자, 이게요, 그동안 나왔던 의혹과 또 다른 뭔가 새로운 게 발견된 건가요? 네, 그렇지는 않고요. 이 김건희 씨가 이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 학력, 경력 썼다 이런 의혹은 이미 제기가 돼 있었습니다. 이걸 교육부가 확인을 했다 그 정도인 건데, 일단 오늘 발표는 지난해 국회 감사 요구에 따른 겁니다. 이 장모 최 씨의 항소심 선고 날에 공교롭게 교육부 발표를 한 셈인데요.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개인을 향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를 하는 무리수를 뒀다라며 새로 밝혀진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문제되지 않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 장모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부인 리스크는 여전히 남게 된 셈입니다. 이제 국민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관심일 건데 이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오겠습니까? 네, 일단 교육부에 취재를 해봤더니 이 학교는 이 감사 결과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감사 결과를 받은 이 국민대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대선 43일 남았잖아요. 이 한 달에 이의 신청 기간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학교가 만약에 불복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할지 추가 논의까지 교육부가 해야 된다면 이게 대선 전까지 뚜렷한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김건희 씨가 보면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이제 등판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결정들이 이 등판 시점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? 네, 일단 이 허위 이력 의혹의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사과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등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.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. 그러지 말았으려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.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.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.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가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어머니 문제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2심 무죄로 심적 부담을 덜어낸 만큼 이 등판이 좀 더 수월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아는 기자 아자의 이런 시청자 질문도 들어왔어요. 김건희 씨 빨리 나와서 해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? 참 내부적으로도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은 설 연휴 전에 이 녹취록이 공개돼 본의 아니게 상처 입은 분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이른바 사과 입장문 이걸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를 통해서 이 설 연휴 동안 여론을 살피고 구체적인 행보에 나설 전망입니다. 자, 앞서 보면 이제 첫 등판 무대로 미술, 봉사 활동 이런 걸 이제 검토하고 있나 본데 그렇다면 그동안 대통령 후보 부인의 이 내조와는 좀 형식이 다른 것 같아요. 네, 당장 상대당 후보 부인과 비교할 수 있을 텐데요. 이 남편과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달리 이 자신의 전공 미술 분야를 좀 부각하는 행보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. 2019년에 비슷한 행사에 참석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죠. 이 장애인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예술의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누구보다 밀접한 그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가 아니라 거장 중에 거장 창작 아트페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. 네,
네, 최근엔 포털 사이트에 자신을 전시 기획자라고 소개한 프로필을 직접 등록하기도 했고 또 과거에 입었던 옷을 최근에도 다시 입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었죠.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검소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김건희 씨 이제 등판을 하면 기자들 질문이 쏟아지겠죠. 뭐 무속 관련된 것도 물어볼 거고 네.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윤 후보 장모 관련된 것도 이제 질문을 할 텐데 그런 답변이 중요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답변 내용도 내용인데 이 답변의 진정성이라든지 태도에 따라서 이 여론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서 굳이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제법 많습니다. 특히 뭐 주술이라든지 무속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칫 논란을 더 키울 수도 있고요. 당장 오늘도 주술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건진법사 전모 씨의 명함을 두고 민주당이 공격을 했습니다. 명함에 전 씨가 김 씨의 코바나 컨텐츠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. 일단 국민의힘은 전 씨를 홍보해주겠다고 해 고문직함을 쓰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월급 등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수많은 아는 사람 중 하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이 김건희 씨의 등장을 두고 국민의힘의 셈법이 복잡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.